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가 경제성과 공공성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공단 설립은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시는 시의회 설명회를 갖고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정식 개장하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370여 농가와 60여 가공업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운영을 맡은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는 내년 구축되는 산지유통센터를 축으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 나오는 유해 침출수를 미생물로 정화하는 기술을 시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연 결과에 따라 실제 효과 여부를 판단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가 경제성과 공공성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공단 설립은 적합하다고 결정한 건데요. 이제 익산시는 시의회 설득 작업을 거쳐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익산시청 상황시에서 열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학계와 회계사, 시의원 등 모두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6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비롯해 시민 공청회 결과와 전라북도 협의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적정성과 경제성, 공고성 등 12개 지표에서 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설립위원회에서 어떤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합한 걸로 판결이 되되 최종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서북권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해 종합운동장과 익산문화체육센터, 배산 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등 8개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앞서 진행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심의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시의회 설득 작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간담회를 신청했습니다. 익산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설립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의회와 어떤 간담회를 지금 가질 예정이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제 조례 제정안 서로 협의하고 그 협의원 결과를 도출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최종 관문인 시의회를 거치면 내년 설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늘부터 대학교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신입생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한 최초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1명당 50만 원씩이 첫 학기 정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과에서는 입학 시에 최고 8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일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부양 의무자 기준에 적용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적용 기준이 사라집니다. 다만 연간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9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양 의무자 적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가능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에 이어 국내 3대 국가정원을 새만금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오늘 착수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609에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전체 151헥타르 규모의 1,6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한 환경업체가 미생물 바이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원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낭산에 위치한 폐석산. 이곳에서는 불법 폐기물뿐만 아니라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포함된 침출수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기업 플랫폼 더 클린이 미생물 바이오 기업 미래에코텍의 기술을 활용한 침출수 처리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오염물질 처리 기술의 핵심은 특수 개발된 미생물. 침출수 처리기에 KH5050과 MPB3004 등 미생물들을 부착시킨 소나무 톱밥을 넣습니다. 여기에 침출수를 붓고 처리기를 가동하면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미생물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배설을 하면서 그게 공기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침출수의 처리 전과 후의 성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비소의 경우 기준치는 1kg당 45mg, 처리 전에는 1kg당 108mg이나 검출됐지만 처리 후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뮴, 납, 니켈, 아연 등 유해 성분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활용해 침출수의 오염 농도를 낮춰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도입되면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됩니다. 첫째, 환경 오염이 2차 처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도 물류비도 들고 또 2차 처리에는 그 짝의 환경 여건하고 맞아야 되고 이런 일이 이 2번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플랫폼 더 클린은 시험 연구기관에 침출수 처리 후 포집된 공기와 찌꺼기의 유해성 여부를 의뢰한 상황. 이후 환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의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 처리장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거를 수용을 하시고 익산시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허가나 이런 걸 신청서를 내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인허가는 나갈 건데 골칫거리인 낭산 폐석산 침출수. 미생물 처리 기술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857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2,34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을 비롯해 군산과 익산 4명, 김제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을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해외 유입 사례도 1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20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아가페 정원이 산책로를 포함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가페 정원에는 익산 산림조합과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의 민간정원 보완 사업으로 영국식 포멀가든과 메타세콰이어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또 수선화와 튤립, 목련 등 계절화와 관상수들이 식재돼 힐링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가페 정원은 지난 1970년 고 서정수 신부가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조성된 수목원으로 올해 3월 전북 제4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익산시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에게 산후질환 치료비로 이같이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산모가 아이의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비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오늘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을 맡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022년부터 산지유통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내 소비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임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10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정원율 익산시장, 유재구 시의장, 김수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은 모현동 2가 671번지에 34억 8천만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998.7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지역 농산물과 더불어 정육, 반찬, 베이커리 코너 등이 운영됩니다. 2층은 반찬 나눔 사업장, 카페 등 소비자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사무실로 운영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생겨버려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농사만 주놓으면 다 팔아주겠다. 무엇보다 이것을 지역 도시 소비자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소비를 함으로써 신토불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 입점 신청을 한 농가는 일반 농산물 370여 곳과 가공식품업체 61곳 등 모두 430여 곳. 여름에는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가, 겨울에는 호박, 도라지, 고구마, 감자 등의 품목이 마련됩니다.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간에 후순위로 배치하고 저희들이 신규 농가, 중소농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출하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농산물 판매액의 90%가 농가에게 환원됩니다. 수수료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다른 일반 마트 같은 그런 판로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반값 이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량으로 매일매일 출하할 수 있어서 또 오는 2022년부터 산지유통센터가 구축되면 직매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교 등으로 판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매장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산지유통센터를 좀 신축을 해서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과 식자재를 우리 센터에서 총괄해서 모든 품목을 이렇게 직접 구매하고 공급받아서 각급 학교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개장으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에게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익산과 군산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군산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익산시 동산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삼기면 주민자치회 회원 등을 만나는 등 지역 곳곳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완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소멸위기 지역 특별 지원, 새만금 개발 등을 전북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초기 이낙연 대세론이 득세했고 지금은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후보가 굳어지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이길 확실한 대항마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 전시회죠.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 콘텐츠 제작 기술과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메타버스를 비롯해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주력 사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시회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전시관을 채운 400여 개의 체험 부스. 메타버스 주제관부터 각 기업들이 첫 선을 보이는 실감형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40여 개 기업의 참여 속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개발자 컨퍼런스는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톤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메타버스, OTT, 5G, 퓨처 커머스 등 4가지 주제 세션에서 콘텐츠 분야의 최근 기술과 서비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공중파나 종합 편성 채널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케이블 TV.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강호동의 골라잡아, 장윤정의 도장 깨기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이너들의 전례 없는 케이블 TV 입성, 지역성을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로컬테인먼트 전략이 대중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 차원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대규모 투자 속 이번 에이스페어 참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채널 케이블 TV의 영역인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해서 관람하고 또 세미나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올해 콘텐츠 제작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전시회 에이스페어.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2021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주말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서경입니다. 익산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익산 왕국면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 적재함에 있던 차량용 소독기 등이 불에 타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트럭 아래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명사랑 카페를 지정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학가 등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5곳을 생명사랑 카페로 지정하고 생명사랑 커피컵을 배포합니다. 생명사랑 카페에서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내 마음 건강 알아보기 배너와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 번호가 적힌 커피컵 홀더 등을 활용해 청년층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익산 용동면 새마을부녀회가 송편과 물김치 등 밑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녀 회원들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을 집집마다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미자 새마을부녀회장은 홀몸 어르신들께서 회원들이 준비한 송편과 물김치를 드시고 건강한 추석을 맞이하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석고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립공원연구원과 함께 도내 4개 도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한 결과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석곡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석곡은 난초가 식물로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 자라는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입니다. 김제중앙초등학교 강당이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습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중앙초는 지난 1911년 김제공립학교로 개교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김제주민의 높은 교육열을 감당하지 못해 입학조차 어려웠던 학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38년 건립된 강당은 근대 학교의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어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실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문화사적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곰소 천일염업이 해수부로부터 제10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곰소 천일염업은 변상반도 등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만드는 전통 어업으로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으로 곰소 천일염업 보전에 3년간 국비와 지방비 7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형성해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으로 전북 지역에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도의회 예결위가 도교육청 추경 19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학생 도서 지원 사업비를 1인당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혁신 사업비 54억 9천만 원,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33억 5천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한편 9조 9천억 원 규모인 전라북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군산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4일 자정부터 당일 오후 4시까지 서버 이관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버 이관 작업을 끝나고 다시 운영에 들어가면 주문 고객 1,500명에게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3월에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지난달 말 기준 회원수 13만 1천여 명, 가맹점 1,300여 곳이 가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자연환경이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백미를 기탁하며 11년째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된 10kg 백미 30포는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명곡들을 만들어낸 고 이형훈 작곡가의 삶의 드라마 공연 사랑이 지나가면이 오는 17일과 18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군산 대하면 지역협의체가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가구 55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큰들 희망박스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개정동 회안마을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8,000장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마스크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